해당 언론 보도는 다소 좀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보도 내용은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그날 아침에 화장실에 물난리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 비대 노즐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의도의 국회의원 회관에 있는 보좌진이 아니라 저희 지역 사무소가 저희 집에서 차로 2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무소에 있는 지역 보좌진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조언을 구하고 부탁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급박해가지고 조언을 구하고 부탁드리고 그런 것이 부당한 업무 지시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차마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이 점 전적으로 제가 사려 깊지 못했던 것이고 이로 인해서 상처받으시고 불편하셨을 보좌진께 저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회관에 있는 보좌진에게 불러서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관련 부품 교체를 업체를 통해서 했다는 점, 그리고 조언을 구하고 부탁을 드렸었다는 점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참 청문회 유감스럽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작부터 밑도 끝도 없는 인신공격과 정말로 모욕적인 언사를 제외하면 뭐 거의 다른 말이 들리지 않는 이런 방식의 청문회를 하려고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이 청문회 준비에 고생을 하신지 정말로 마음이 아플 정도로 우리가 이런 인신공격용 말씀들만 준비해 온 것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사실 윤석열 정부 때 뭐 여가부 폐지론이나 정말로 어마어마한 기간 장관 공석 사태를 만들어냈던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를 파괴하고 여성 정책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이 성평등 정책을 완전히 파괴하는 스탠스를 취해왔었었는데 지금도 국민의힘이 여기에서 정말 정말로 조금도 변화하고 있지 않구나. 정말 새롭게 우리가 성평등 가족 정책에 대해서 다시 비전을 만들고 정책을 새롭게 하고 새 정부가 새롭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정책적인 고민들을 함께하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이게 제 시간입니다. 존중해 주십시오. 제가 뭐 여러분들 국민의힘 의원님들 얘기하실 때 방해한 적이 있습니까? 존중해 주십시오. 존중해 주십시오. 후보자한테 이야기하라니까요. 근데 우리한테 이야기. 청문회는 후보자의 이야기도 듣는 자리이긴 하지만 저희 국회의원들이 앞으로의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에 대한 비전, 어떻게 조직을 운영해 나갈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상임위가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가 우리 정치인들이 어떻게 성평등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고 어떤 태도로 국민들을 대하는지에 있어서 이야기할 자유가 없습니까? 바로 그런 종류의 태도가 지금 야당이 가지고 있는 이 청문회를 인신공격과 모욕으로 만들어가면서 우리 이재명 정부의 정부 정책을 정말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악마화, 모욕 이걸로 더 씌워가겠다라는 그런 의도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실 오전에 너무나 우리 후보자께 인신공격을 했으면 최소한 변명이 뭔가 말씀의 기회라도 줘야 되는데 너무나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뭔가 말씀드릴 기회를 조금 드리고 일단은 좀 드리고 다른 좀 정책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오전에 혹시나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일단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허락해 주시면 그 언론 보도에 나갔었던 비대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올려도 될까요? 네네네. 예. 해당 언론 보도는 다소 좀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보도 내용은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그날 아침에 화장실에 물난리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 비대 노즐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의도의 국회의원 회관에 있는 보좌진이 아니라
저희 지역 사무소가 저희 집에서 차로 2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무소에 있는 지역 보좌진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조언을 구하고 부탁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급박해가지고 조언을 구하고 부탁드리고 그런 것이 부당한 업무 지시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차마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이 점 전적으로 제가 사려 깊지 못했던 것이고 이로 인해서 상처받으시고 불편하셨을 보좌진께 저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회관에 있는 보좌진에게 불러서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관련 부품 교체를 업체를 통해서 했다는 점, 그리고 조언을 구하고 부탁을 드렸었다는 점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업체 수리에 대한 조언을 구한 부분이 지금 굉장히 와전됐다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네. 그렇게 제가 그 당시에는 지역에 간 지 오래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여의도에 있는 보좌진이 아니라 지역 사무소에 있는 보좌진에게 그 당시에 그렇게 조언 구하고 부탁드렸었습니다. 네, 일단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냥 간단한 질문만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도 방금도 그 윤석열 정부의 그 여성가족 정책에 대한 비판점에 대해서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후보자께서 앞으로 새롭게 여성가족부를 이끌고, 물론 이제 그 부처 명은 바뀔 수 있긴 하겠지만, 이 전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여성가족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좀 고찰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었습니다. 우리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들은 그 누구보다 우리 여가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권에 관한 일들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평등을 통해서 우리 국가가 튼튼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회복하는 일을 합니다. 또한 청소년, 특히나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덜 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보살피는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가족으로서 대한민국에서 보호받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 가족 중에서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등에 대한 돌봄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처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한 것은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대대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없어진 사업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성평등 의식 또한 후퇴를 했고요. 어렵게 밀고 나가서 두 발짝, 세 발짝 나가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동안 상당히 후퇴를 했습니다. 이 성평등이나 아니면 가족이나 청소년 관련해서 정책이 후퇴를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뿌리가 그만큼 흔들렸다는 뜻입니다. 네. 이재명- 네. 남아 있습니까? 다 하실 말씀.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